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주민참여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유형과 특성, 활성화 방안, 그리고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 이렇게 네 가지의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주민참여라는 이 단원은 1급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 중에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이죠.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복지운동이란 뭘까요? 언젠가 내가 여러분께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운동이라는 것은 뭐 팔운동, 어깨운동, 뭐 테니스, 야구 이런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 그것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운동이라 함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학생운동, 사회운동, 환경운동 이렇게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 운동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란 뭘까요?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운동,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일어나는 활동, 이런 거죠. 또 지역사회 복지가 잘 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원조하는 활동을 총칭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전문적 개입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 이런 거죠. 정리해 볼까요?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란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동은 왜 필요할까요? 지역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민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민이 나서야 돼요? 우리가 주민의 스스로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질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필요성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 결국에는 그 조직은 누가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이죠.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지역사회 주민일 것이죠. 그래서 주민을 동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사회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한다면은 그것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을 하는 하나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권리의식. 누구의 권리의식이죠? 주민의 권리. 주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 시민의 권리, 시민 권리, 뭐 이런 것들이요.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지역사회 복지가 잘 된다. 이것은 지역의 정책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정책은 상당히 복지적인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잘 살기 위한 정책, 그것은 결국에는 잘 산다, 평안하다, 사회적 문제를 없앤다,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다 복지다,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운동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유형은 뭐예요? 종류,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교육운동, 지역사회 주민운동, 지역사회 환경운동, 또는 지역사회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요, 이 교육하는 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왜 주민을 교육해야 돼요? 주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육운동, 지역사회 교육운동은 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목적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주민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평생교육. 이 평생교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평생 학습한다, 평생 교육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도 대학생이지만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평생 써먹는다? 이것은 상당히 욕심인 것 같아요. 이 시대적 변화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사회가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는 사회에서 적응을 해 나가려면 평생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평생 교육이 있어야 돼요. 비록 그 교육이 학교 교육이라든가 고등교육이 아닐지라도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스마트폰 교육,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 녹화하는데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잘 촬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뭐 이번 학기에 뭐 갑작스럽게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화면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할까 한글 파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글 파일로 했어요. 얼굴 나오게 할까 말까 하다가 얼굴 안 나오게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 진화가 되겠죠. 네, 어쨌든 모든 주민에게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교 때 배운 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이걸 평생 써먹는다? 이건 욕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은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부모는 교육을 받나요? 네, 바로 어른들이 문제일 수가 있죠. 어른들이 우리 사회를 결정하는데 어른들의 가치관은 10년 전 가치관이 가지고 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교육하기도 한다. 올바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을 교육한다. 올바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교육을 한다. 올바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받지 않고 나만의 가치관으로 이 삶을 한번 배웠던 그 이론을 평생 사용한다? 참 그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흐름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교과목의 1급 시험에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가, 또 진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교육을 여러분께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어른들은 또. 그래서 어른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게 부모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학교야말로 참 공교육의 산실인데 이 좋은 학교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참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뭘 필요해요? 바로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교육해야 돼요. 너무나 이기적인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우리가 주민운동입니다. 주민운동. 물론 교육운동과 비슷한 말인데요.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그리고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운동의 작은 개념, 이 협의라는 말이 작은 개념이거든요. 협의의 반대가 광의의 개념, 큰 개념이죠. 그래서 큰 개념은 지역사회 운동이고, 지역사회 운동의 작은 개념은, 협의의 개념은 지역사회 주민운동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환경운동이라든가 소비자운동이라든가 뭐 빈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지역의 문제다.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역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최근에는 이 환경적인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역 자원이 다 고갈돼 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양식을 하는데 바다에 몇 평방미터에 고기나 물고기나 그 생물체가 존재하는 한계의 맥시멈이 있대요. 그런데 어부들이 몇 배를 키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너무나 많이 생산성을 하다 보니까 어족 자원들이 멸종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명태를 봐보세요. 큰 명태부터 새끼 명태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나중에는 명태가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환경운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지역 자원이 고갈됐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만 생산하면 되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또 오염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지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운동이에요. 저임금,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이거 언제 해결될까요?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특성, 어떤 특징을 갖냐. 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하지만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합니다. 또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주민이 참여해야만이 지역사회 복지가 운동이 잘 된다라는 거죠. 바로 주민이 합의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선정하는 것. 네, 바로 이런 것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지역구의 예산을 간섭하고 활동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지역사회. 그 지역 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조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차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이다.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있지만 왜 국가가 책임일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국가 속에 지역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토론 문제나 이런 거 많이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지역 간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어느 지역은 부자고 어느 지역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복지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한 나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 복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국가다.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편을 지향합니다. 보편이 뭐예요? 누구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래서 주민 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시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론 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접근성입니다. 왜요? 지역사회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사회화를 해야 돼요. 사회화. 사회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누가 와서 봐도 투명한 경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접근성, 또 이용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적 접근성, 또 이용자나 보호자나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의 운영 방법을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